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계절이 바뀌는 것일까요? 이번 한 주도 역시나 핫한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주간 비트코인을 대장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 매우 뜨거웠고요. 또 기업들의 블록체인 행보도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모든 필요한 정보들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자,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석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애니멀고의 박종문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입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사장,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나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가 헌재 작년 12월 프레스토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관련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해 업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필두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존재해 향방이 주목됩니다. 일부 거래소가 코인 발행사의 협력 없이 상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납치 상장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업계는 벡트 출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훈풍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뭐 지금 이 보시는 분들도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되는 페이스북에서 하는 프로젝트죠. 아직 근데 이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이 이슈 자체만으로도 화제도 되고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에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서를 제출한 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뭐 사회적 해악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컨센서스라는 큰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두가 이제 이런 상황에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그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 시작될 초기에 이 영국의 적기조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적기조례를 해서 마차 산업이나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기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을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뺏기고 말았던 이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이런 주제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와 첫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또 처음 나와주신 최선준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도 그 박재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가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벡트의 선물 거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 또 하나 눈길이 갑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시세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유 중에 하나로 벡트의 이 선물 거래 그 시범 서비스를 꼽기도 하는데, 사실 이 벡트 그 선물 거래 시범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선물 거래와는 좀 다르게 실물 기반으로 선물을 거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의 시세에 영향을 주겠다는 이런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이 갑니다. 네, 페이스북과 벡트 사안에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안에
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매주 지금 거대 기업들의 행보들이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페이스북이 이제 뉴스로 크게 나오고 있고요. 매주 이렇게 큰 기업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블록체인이 진짜 실생활이나 일상에 도입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 외에 또 관심이 가는 건 납치 상장 부분에 관심이 또 가는데요. 이 상장 부분은 항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치 상장을 하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가 납치 상장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프로젝트 평가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또 타의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페이스북과 또 납치 상장 관련된 이슈에 눈길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안건에 세 분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안건 픽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네, 비판과 기대 사이 암호화폐 속도 내는 페이스북, 향후 행보는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요. 현재 리브라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세간에 또 주목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왜 또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페이스북의 목표부터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왜 페이스북이 지금 암호화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건 수수께끼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사에는 이제 송금과 관련된 스테이블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25억 명 정도의 이제 유저층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신저 서비스, 그 다음에 기존 페이스북 소셜 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한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채널로 어떤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면은 송금과 암호화폐는 분명히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페이스북이 예전에 진가라고 게임 서비스를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제 서드 파티와 같이 진행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또 다른 카테고리, 또 다른 서드 파티들을 규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또 다른 생태계, 또 다른 거대 IT 그런 산업을 출발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목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송금 부분에 특히나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파급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떤 파급력이 있게 될까요? 박재준 센터장님. 네, 일단은 뭐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파급력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그 당사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거래소도 그렇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세간의 시선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언론상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송금 얘기가 먼저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참여하는 참여자도 숫자가 너무 많고 또 뭐 기사에 예를 든 것처럼 뭐 인도에서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인도의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만 해도 한 80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송금 자체만 가지고 수수료를 계산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매출이 날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시장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이제 컨텐츠나 저작권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새로운 유통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암호화폐가 태동이 됐을 때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통화로 보자면 원이나 또 그 아래 단까지도 아주 작은 단위의 이 결제 단위로도 결제하고 이용하고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생태계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거든요. 암호화폐가 그런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페이스북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북을 즐긴다든지 동영상을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자들끼리 그 영상이나
뭐 출판이나 또는 기타 개인이 만들어내는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유통과 또 그거의 유통이 기여해서 받는 보상,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페이스북이란 기업 이름부터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이 배경도 궁금한데요. 최선준 부상사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가상 화폐로서 작용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라는 곳은 이미 사실 25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 리소스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한간에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고 사실 그것을 모면해 보고자 사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실제로 송금이나 어떤 거래 기반의 결제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의 굉장히 중심에 놓여져 있는데 사실 이 생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이런 결제나 송금이 은행권에서 시작돼서 카드사나 이런 곳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모든 생활이 핸드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핸드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도 메신저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메신저 기반의 핵심에 있는 이 페이스북이 사실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생활권 안에 이 송금과 결제를 다 묶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암호화폐 진출을 한 것 자체가 또 긍정적이고 시장에도 의미 있는 또 발걸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시선이 또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비판의 눈길도 함께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을 향한 어떤 비판의 내용들이 있는지 이 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우 대표님, 네. 어떤 비판들이 지금 일궈지고 있나요? 이제 분명히 페이스북이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는 아마 분산화의 이슈보다는 중앙화 쪽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거대한 시스템 내에 이 시스템 자체를 분산을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해야만 페이스북 시스템 분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자체가 페이스북 서비스의 분산화를 더 이룰 거다라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원래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랑 결합돼서 서비스가 이제 제시될 때 분산화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서비스 자체도 분산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 블록체인 업계와 블록체인이 바라보는 방향성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송금 서비스만으로 진행됐을 때는 블록체인으로 진행했을 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랬을 때 이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이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이 안에 서비스를 썼을 때 이 리브라라는 코인들이 분배되는 좀 새로운 방식을 독특한 방식을 해서 블록체인 업계에도 무언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탈중앙화에 또 위기가 오지 않을까 또 이 점을 또 짚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현재 또 문제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요. 업계의 독점적인 또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이 참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비판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최선준 부사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문제가 될까요? 네, 사실 이미 페이스북은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한번 크게 위기를 겪었죠. 네. 사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이 계기는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 25억 명 이상의 유저를 모으고 있고 사실 그들의 개인정보를 물론 모든 개인정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 개인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에 있어서 이미 문제의 폭탄을 들고 있는 이 큰 어마어마한 공룡의 회사가 이 송금이나 결제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까지 담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냐라는 거는 뭐 마크 주커버가 얘기한 것처럼 이 탈중앙화와 암호화 기술을 자기네들이 이제 접목시켜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수준으로 될지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이 어마어마한 매출, 네. 또 그로 인해서 주주들이 지금 얻어가고 있는 이익, 또 상장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철저하게 중앙화돼서 주주의 이익을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런 이익 집단에서 탈중앙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팔에 있던 또는 이 거래소죠. 그 코인베이스에 있던 이사를 데이비 마커스를 영입을 해서 그 팀을 꾸리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계속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자들에게 또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이익을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탈중앙화 자체가 기존의 이익의 흐름과는 반하는 어떤 요소를 가진다. 이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시스템이나 회사 구조로 봤을 때는 탈중앙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업이나 마케팅적 요소 또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요소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원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지향했던 그런 철학과 이것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지금 당장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계별로 또는 유스케이스별로 이런 탈중앙화에 대한 시도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 상태인 거죠.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태생적 한계에는 또 비판적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의 앞으로의 향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 점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준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게 과연 현실과 실제로 생활과 얼만큼 밀접되게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들도 많고, 제 생각에도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저 기반도 많이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이미 유저를 25억 명 이상 모았고, 실제로 그 현금 및 이 총탄도 들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네. 이 시장에 들어와서 대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가이드를 또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페이스북의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때문에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이제 신규 스타트업 중에 커머스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요새 많이 언론에 회자됐던 인블리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커머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아는데요. 기존에 초창기 한 4, 5년 전부터 커머스 스타트업이 많이 출발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광고 비용 단가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때 4, 5년 전에 한 10% 정도 커머스 매출에 페이스북 광고를 썼다면 지금은 30% 정도 해야 그때 효율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라든지 광고 비용을 계속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커머스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을 데리고 컨퍼런스를 연다든지 가이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유치된 뒤에 그 다음 커머스 산업까지 먹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이 되거든요. 그럼 광고비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리브라라는 코인으로 실제 상거래까지 커머스 결제까지 넘어간다면 지금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산업에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이 아니라 커머스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광고 쪽으로도 앞으로도 저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박재준 센터장님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최 부사님 얘기 잠깐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이 생활에 젖어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사람, 25억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하루의 이용 시간도 그렇고 한번 들어갔을 때 머무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유저가 확보되면 그 유저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여왔던 기존의 포털이나 이전에 그 인터넷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자체가 유저가 생겨나면 부가 사업을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는 것인데 페이스북은 사실 그것 치고는 부가 사업을 안 했던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광고 수익이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 뭐 99.9%까지 됩니다. 지금 매출 자체가 광고 수익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그 기존에 해왔던 다른 인터넷 기업의 행보들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보이는 행보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쇼핑은 분명히 큰 축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지만 그건 쇼핑을 목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쇼핑은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진 않지만 시장의 파급력은 그게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넘기거나 단순 링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쇼핑 중개자 역할을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 뭔가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넘어가는데 직접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든지 일단 이제 아마존에서 코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의 코인 서비스 결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 페이스북 코인을 쓰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쇼핑 이제 물론 이제 유명해진 코인은 아니지만 2018년이죠. 작년에 이제 나왔던 체인 중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쇼핑몰을 중앙 서버 네. 없이 똑같이 구현하겠다고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체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쇼핑으로 넘어갈 때는 아마 탈중앙이나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사장님께서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가장 중앙화된 이 글로벌 컴퍼니의 이 탈중앙화 시도, 저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 큰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네, 한 줄 평 또 간략하게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는 또 박승우 대표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시스템적으로 탈중앙화는 분명히 어렵겠지만 이 페이스북 코인을 분배되는 기준이라든지 획득하는 방법이 기존의 페이스북 서비스가 좀 탈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혁신점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혁신점을 기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이 탈중앙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 사용이나 활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업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블록체인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키워드 사용보다는 실질적 사업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실질적 성과까지 기대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동향을 분석해보고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셨는데요. 저희 주간 코인 동향에서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00달러와 6,300달러를 돌파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8,000달러를 돌파하였고 지난 화요일에 8,265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에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벡트의 7월 선물 거래 런칭을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과 총 시총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유사했던 58%에 도달하였고 시총 같은 경우는 2,40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만 재작년에 65%까지 올랐었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총 같은 경우도 1년 반 전 8천억 달러에 도달했던 것에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도 아직 낮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점유율과 시가총액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도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10개의 프로젝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35% 정도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당연히 달러가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토큰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프로젝트들을 보실 때 주간 수익률이 역시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당연히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스텔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6위권에서 10위권에 있는 이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에서 상승률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5개의 프로젝트들이 상승률 탑5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률 탑5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아크블록 같은 경우가 39.23%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35%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35위에 있는 이 프로젝트 39%라는 것은 달러 가격으로는 엄청난 상승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위를 차지한 클램스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클램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비해서 무려 10배 가격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클램스 같은 경우 어떤 호재 뉴스가 있다거나 또는 긍정적인 프로젝트의 발전적인 로드맵 발전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상승률 1위와는 상관없이 투자에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탑5를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이 증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달러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5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나 하락률 1위는 쿠코인 쉐어스인데요. 이 쿠코인 쉐어스 같은 경우는 쿠코인의 어떤 IEO에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쿠코인 같은 경우 4월 최고치 이후 벌써 50% 이상 하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기대할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내일 있죠. 5월 17일 거래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정을 통해서 좀 하락된 쿠코인의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디케이터 위클리 옵저버였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려인들에게 사랑받는 넘버원 펫 커뮤니티를 꿈꾸는 애니멀고의 박종문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동물 관련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주 네오로켓의 기술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박종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애니멀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멀고가 무엇인가요? 네, 애니멀고는 이제 반려동물 소셜형 앱으로서요. 펫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아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의 혈통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배변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좀 많이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 기술을 제가 좀 총괄해서 개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니멀고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애니멀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전체적인 개발 동기 또 과정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 애니멀고 하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그 포켓몬고나 이제 뭐 알파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기서 좀 벤치마킹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네. 반려동물 이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하면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요새 많이 핫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 두 개가 만나면 더블 스타가 되리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이 개발한 지 한 2년이 돼가네요. 예. 네, 그렇군요. 또 SNS를 선택하신 점도 참 인상 깊은 것 같은데 왜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그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떤 네. 종류로 많이 하시나요? 뭐 인스타그램 이용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SNS를 이제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하루 중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면은 하루 중에 한 3분의 1 많게는 이렇게 이제 SNS에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SNS를 하는 동기가 뭐 자기가 거기에 글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그에 따라서 내게 이제 돌아오는 유익은 크게 없죠. 네. 그런데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상형 SNS를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어떤지 이 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KB 경영연구소에 작년도 이제 반려동물 산업 동향 그 자료에 의하면 네. 작년도에 이제 그 총 저희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 그 총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3조 정도 이제 매출이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경제에 내년도에는 2배인 6조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핫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 2인 가구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내년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할 분야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니멀고를요 저희가 접하게 된 게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1년 가까이 진행을 해왔지만 또 동물 관련, 반려동물 관련은 또 처음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반려동물과 또 경제를 합쳐서 페코노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블록체인과 맞습니다. 페코노미의 결합, 그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산수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맞는데 블록체인과 페코노미가 결합하면 1 더하기 1은 10이 되리라고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사람 한 명당 동물 한 마리 뭐 이런 식의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보면은 호텔, 유치원, 장례 서비스 그리고 그 푸드 사람도 못 먹는 어떤 홍삼을 갈아 먹인 그런 먹이들을 먹고 그래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제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 네. 저희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경제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쪽 반려동물 시장 쪽, 그 페코노미 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 처제도 동물병원에서 이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페코노미 시장이 아무래도 폭발적인 성장이 또 기대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애니멀고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죠.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 각각의 역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먼저 커뮤니티 그 영역이 있는데요. 네. 저희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배변, 건강 상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배변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티즈인지 또 그다음에 뭐 푸들인지 이런 네.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혼혈이 어느 정도 믹스 상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분양 시장에서 얻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아이의 상태가 배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먹이를 좀 가려서 좀 부드러운 것을 좋은 것을 좀 먹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고 뭐 이런 정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좋아요를 하고 이제 큐레이션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고 포인트는 이제 암호화폐로 전환을 해가지고 실제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 기술 부분이 있어가지고 딥러닝 쪽은 방금 그런 AI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부분에서는 사진 같은 것들을 소유 증명을 저희가 이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이 사람의 사진이다, 이 사람의 글이다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휴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례식 서비스, 빽과 관련한 모든 네. 이제 토탈
올인원 원스톱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 제휴 서비스들이 이제 구성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플로팸 내에서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 구현이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제 메인 저희가 이제 기술로서 좀 자랑할 만한 거는 네.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하지만 사실은 또 바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람이 어떻게 학습시켜주고 공부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컴퓨터가 정말 좋은 아웃풋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통 분석하고 건강 분석을 위해 가지고 사진을 이제 또 정보들 수집하는데 뭐 1년 이상 걸렸고 네. 수십만 장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지금도 사실 우리 이용자들이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것이 또 피드백이 돼서 저희 컴퓨터를 네. 더 똑똑하게 해주고 더 좋은 아웃풋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또 어떻게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점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도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애니멀고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실사용자들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점에 대해서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려동물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네.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제 선점을 했다. 사실 시장에 있어 저희 애니멀고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서비스들을 만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냥 단순히 이제 백서만 가지고 펀딩을 받고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저희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베타 버전까지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래서 많이 안심을 주고 네. 또 이것이 수익화가 되게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저희 애니멀고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항상 하잖아요.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변 분석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고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상을 포인트로 주고 암호화폐로 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강점이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제 실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보상을 또 암호화폐를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애니멀고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 점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사용자들이 사진이나 그 정보를 게시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라고 이제 마킹을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기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를 고먼이라는 네. 저희가 이름을 붙인 암호화폐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암호화폐는 이제 비트소닉 같은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이제 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토큰은 코인을 사가지고 포인트로 역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포인트로 역전환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은 레벨이 상승합니다. 게임처럼 레벨이 상승해서 글을 더 많이 게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라는 점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를 저희가 계속 제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도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희 포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코노미가 굉장히 잘 짜여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요. 고머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고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 이제 생태계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쇼핑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종이 나옵니다. 고양이 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나이 분석까지 합니다. 치아를 가지고 얘가 몇 살이다까지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체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고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먹이를 제한을 하고 이 견종에 맞는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가까운 동물병원 같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네. 말로만 하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아. 예,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선물을 하나 할 건데요. 네. 뭐 사람이 써도 좋지만 반려동물 있으시면 반려동물에 양보하시면 네.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고머니의 활용 방법까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참 프로젝트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니멀고를 통한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토큰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상장할지 말지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새 스캠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펀딩만 하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비트소닉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상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해외 유력 거래소하고 현재 한두 군데하고 좀 유력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상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스캠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시장에 런칭을 했고요.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갖고 계신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애니멀고라고 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완성 버전은 아닙니다.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 네. 또 생태계로 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장 계획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지금의 애니멀고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이 점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고도화라고 하면 저희 생태계, 네. 이제 장례식 서비스, 쇼핑몰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호텔, 뭐 유치원, 펫 돌보미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제휴해가지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동물병원 이런 것들을 다 붙여나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제휴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보를 얻고 바로 원스톱, 그다음 올인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 개발자들이 이제 밤새워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개발하다 와가지고 네. 비몽사몽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애니멀고 그러면 앞으로의 남은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이제 해외 상장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휴 서비스사들 이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같이 협업하는 거 이쪽으로 중심으로 할 거고요. 쇼핑몰도 사실 몰만 개설하면 안 되고 상품들을 구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몰을 이제 그 소싱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네.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 블록체인에 관련된 알짜 정보들 모두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